819번부터 쭉 풀이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특정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등식이어야 하고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식 만들어야 되고 x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고 819번부터 보면 어떤 수 x에다가 8을 더해서 4배 했대요. 그러면 이 전체에 4배를 한 거니까 주의할 점은 이게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해서 4를 곱해줘야겠죠. 그것은 x의 5배와 같다니까 x 곱하기 5랑 같다라는 거죠. 그럼 5x 이렇게 되겠죠. 우변이. 그럼 내가 1차 방정식 만들었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x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좌변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그대로 5x 그 다음에 x끼리 모으고 우변에는 상수항 혼자 있도록 이항시키고 이렇게 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x고 우변은 마이너스 30이죠. 그러므로 x의 값은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x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쌤이 답에다가 이렇게 밑줄 그어 놓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밑줄은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x값은 해를 구한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럼 820번도 보겠습니다. 어떤 수 x에서 7을 빼가지고 3배 했대요. 이번에는. 그럼 x 빼기 7에다가 마찬가지로 다항식이니까 괄호 해주고 3배 해야겠죠. 그것은 x에 2를 더하여 2배 한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 x 플러스 2 자체에다가 2를 곱해줘야 돼서 얘도 다항식이니까 괄호해서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방정식으로 표현한 게 이게 되는 거고 자리가 없어서 살짝 옮기고 이거 풀어보면 좌변부터 3x-21은 2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끼리 모으고 우리 앞에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이항하고 나서 암산으로 한 다음에 바로 간단히 적어볼까요? 그럼 3x 빼기 2x니까 좌변은 x 그 다음에 4에다가 플러스 21이니까 x는 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 만족하는 x값은 25가 되겠네요. 그리고 821번도 보면 한 개에 500원 하는 사과 X개와 한 개에 100원 하는 귤을 합쳐서 20개 샀대요. 그러고 3,600원을 지불했대요. 그러면 지금 두 개 다 산 가격이 3,600원이다. 그러니까 등식에서 좌변에다가 내가 사과와 귤의 가격을 X 가지고 표현해서 적고 이게 3,600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과는 근데 X개 샀고 한 개당 500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체 사과 가격은 개당 가격에다가 개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500 곱하기 X니까 500X가 될 거고 이게 사과 사는데 든 가격이고 그 다음에 한 개에 100원 하는 귤을 합쳐서 20개 샀다고 했으니까 귤은 20 빼기 X개만큼 산 거겠죠. 근데 한 개당 100원이니까 이 20 빼기 X랑 100을 곱해줘야지 귤 사는데 든 돈이겠죠. 그래서 괄호하는 거 주의하고 왜냐면 얘도 다항식이니까 괄호해서 100을 곱해줘야 되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친 가격이 총 3,600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 만들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풀어가지고 우리 x값 구해보면 좌변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전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동료한 계산해주면 좌변에 400x 플러스 2000 근데 우리 2000을 우변으로 바로 옮겨봅시다. 그러고 나서 계산까지 해주면 1600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x 구하기 위해서 나는 양변을 400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우변이 4가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x는 4가 되겠네요. 여기다 밑줄 그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822번 가로의 길이가 6cm고 세로의 길이가 xcm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0이래요. 그러면 둘레라는 건 직사각형의 둘레라는 건 가로랑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좌변에다가 가로랑 세로를 더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2배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괄호를 한 다음에 2를 곱해줘야겠죠. 그렇게 한 게 지금 내가 표현한 게 직사각형 둘레죠. 근데 그게 3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방정식 세우면 되겠죠. 그런 다음 x 구하기 위해서 좌변을 전개하면 12 플러스 2x는
30 이렇게 되고 이 항에서 정리하면 2x는 18 이렇게 되고 x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9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보면 방정식 이렇게 되고 이 방정식 만족하는 x의 값은 9가 됩니다. 823번부터 82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거리가 xkm인 두 지점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모두 5시간이 걸렸대요.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런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막 뭐 킬로미터, 시속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는 거리라고 했으니까 xkm는 우리가 거리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속 2km 이런 걸 봤을 때 얘가 속력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시속 2km라는 건 1시간당 2km만큼 거리를 갈 수 있는 빠르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당 거리가 나와 있는 게 속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속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런 걸 잘 파악해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 표가 지금 보기 좋게 돼 있으니까 칸 채워보면 갈 때랑 올 때랑 같은 두 지점 사이를 A와 B 지점 사이 거리가 xkm인 이 두 지점 사이를 왕복하는 거기 때문에 갈 때랑 올 때의 거리는 xkm로 일정하겠죠. 근데 갈 때는 조금 더 느리게 갔죠. 시속 2km로. 그 다음에 올 때는 시속 3km로 갔다고 했고 그때 걸린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또 공식을 좀 기억해 줘야 되는데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로 구하기 때문에 이것에 맞게 대입해서 구해보면 갈 때 시간은 갈 때 속력 분의 갈 때 거리 그 다음에 올 때는 올 때 속력 분의 올 때 거리 해서 걸린 시간은 갈 때 2분의 x시간 올 때는 3분의 x시간이 되겠죠. 근데 그걸 합쳐서 모두 5시간이 걸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 세워보면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가 5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이 방정식 풀면 x값 나올 텐데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풀어보면 우리가 일단 분수 형태니까 간단히 해주기 위해서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양변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약분해서 3x 플러스 2x는 30 이렇게 될 거예요. 모든 항마다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5x는 30 이렇게 될 거고 양변 5로 나누면 x는 6이 되겠죠. 그래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6km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82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슬기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같은 등산로를 시속 4km로 걸어서 모두 3시간 30분이 걸렸대요. 이때 등산로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1차 방정식 활용 이용해서 문제 풀 때는 항상 모르는 거를 x로 잡아요. 왜냐하면 x가 미지수라고 해서 모르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서 1번 정의 인 경우에는 물어보는 걸 x로 잡으면 돼요. 근데 좀 어렵게 응용된 경우에는 좀 다른 걸 x로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뒤쪽에서 또 어떻게 푸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올라갈 때는 시속 3km 그리고 내려올 때는 같은 등산로라고 했으니까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랑 둘 다 등산로는 xkm였겠죠. 근데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의 속력을 알려주고 지금 이게 속력이라는 걸 캐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모두 3시간 30분. 그럼 우리가 방정식을 풀려면 등식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해서 등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시간 정보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올라갈 때의 시간은 3분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의 시간은 4분의 x가 되겠죠. 그걸 다 합쳤더니 3시간 30분이 걸렸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속력에다가 시간 단위와 거리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여기서는 분이 아니라 모두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3시간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120분이 2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120을 60으로 나눠가지고 2시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30도 60으로 나누면 시간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3과 60분의 30시간 이렇게 될 텐데 약분하면 3과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은 가분수로 많이 쓰니까 2분의 7시간이 걸렸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세워보면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더하기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총 2분의 7시간이었다. 이렇게 방정식 만들 수 있겠죠. 이거 풀면 x가 나올 거고 이거 풀기 위해서 우리 분모를 모두 약분시켜줘야 돼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양변에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항은 4x 되고 그 다음은 3x 그 다음에 여기는 12 곱하면 약분돼서 6이 남으니까 6, 7, 42가 되겠죠. 그러고 좌변을 동료항 계산하면 7x 그 다음에 우변은 42 이렇게 될 테니까 양변 7로 나누면 x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슬기가 등산하는데 오른 등산로의 길이는 6km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농도에 대한 문제 풀어볼게요. 827번부터 보면 자, 8%의 소금물 200g에서 Xg의 물을 증발시켰대요. 그랬더니 10%의 소금물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때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 봅시다. 물을 증발시키기 전에 농도는 8,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은 200이었고 소금의 양은 우리가 공식 가지고 구할 수 있으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오면 되죠. 그래서 여기 뭐 살짝 구해놓으면 16g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물을 증발시킨 후에는 농도가 10%가 됐다고 했으니까 여기 10이 왔겠죠. 그 다음에 소금물에서 물을 xg만큼 증발시켰으니까 소금물 전체 양은 200-x가 됐겠죠. 그러고 나서 또 10% 소금물의 소금의 양을 구해보면 100분의 10 곱하기 200-x일 텐데 지금 얘가 다 항식이니까 곱할 때 항상 괄호를 해서 분배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괄호. 그래서 이렇게 칸을 채울 수가 있고 그러면 물만 증발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등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좌변에 100분의 8 곱하기 200이 돼서 여긴 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우리 식만 세우는 거니까 이렇게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소금의 양 공식으로 구해놓은 거. 그럼 여기서 방정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좌변이랑 우변 각각 간단히 해보면 좌변은 아까 쌤 계산한 대로 16이 될 거고 우변은 여기 약분되는 거 약분하면 분모에 10이 남겠죠. 그러고 나서 분배를 해주면 20-10분의 1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x항은 좌변으로 모으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모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분의 x는 4이다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고 x 구하려면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4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앞쪽에서 이렇게 분수꼴이 끼어있는 1차 방정식 풀 때 먼저 분모를 약분시켜 주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풀어도 되고 쌤 지금은 그렇게 풀지 않은 이유가 그때는 동료항 계산할 이제 x항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는 x를 가지고 있는 항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만 남긴 다음에 마지막에 10을 양변에 곱해주면 돼서 처음에 곱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먼저 최소 공배수를 곱해가지고 간단히 해서 x를 구해도 똑같이 40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정식 풀면 x는 40이 되고 그래서 40g의 물을 증발시켜야지 8%였던 소금물이 10%가 되는 거예요. 다음 830번 문제. 농도가 8%인 소금물 500g에 몇 g의 물을 넣으면 5%의 소금물이 되는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g의 물을 넣어야 되는지를 x로 잡아서 xg이라고 할게요. 그럼 처음 소금물은 8%였고 소금물은 500g이었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우리 공식 이용해서 구해보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xg만큼 물을 추가해줬어요. xg만큼. 그때 5%가 됐대요. 농도가. 그리고 소금물 전체에다가 xg만큼 물을 부었으니까 소금물 전체 양은 500 플러스 xg이 되겠죠. 그리고 소금은 여기랑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소금의 양은 안 변했으니까. 근데 이쪽 5%의 소금물도 우리가 소금의 양을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100분의 5 곱하기 500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고 쌤이 여기 가운데 적어 놓은 것처럼 소금은 아무것도
퍼내거나 아니면 더 넣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같다라고 해서 등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때 X값을 구하면 몇 g의 물을 더 넣어야 되는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정식 일단 간단히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좌변은 약분할 거 약분해서 계산하면 40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분배 먼저 해줄까요? 이것도 아까 한 것처럼. 그럼 약분되니까 앞부분은 25가 되고, 그 다음에 100분의 5x 일 텐데 약분을 해가지고 20분의 1x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좌변에는 x항만 남겨야 되니까 이 항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상수항끼리 이 항 시켜서 모아주고, 마찬가지로 20을 먼저 곱했어도 되는데 쌤 여기서도 x항이 하나밖에 없어서 마지막에 그냥 20 곱해주려고 분모를 먼저 약분하지 않은 겁니다. 우변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난 x 구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20을 곱해야겠네요. 그러면 우변은 플러스가 되고 300이 되겠죠. 그래서 8%의 소금물 500g에 300g의 물을 더 넣어야지 5%의 소금물이 되겠네요. 정답은 300g입니다. 83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떤 수에서 4를 뺀 후에 2배 한 수는 어떤 수의 3분의 1배보다 이만큼 크다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수를 모르니까 얘를 미지수 x로 두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문제 조건에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식을 만들어서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면 x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지금 조건을 한번 다시 보면 어떤 수에서 4를 뺀 후에 2배 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전체에 2배 한 거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괄호 해가지고 곱해줘야 돼요. 그럼 앞에서 곱하든 뒤에서 곱하든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익숙한 형태인 앞에서 곱한 형태로 적었습니다. 이것은 2배 한 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떤 수의 3분의 1배라는 건 3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 크다 라고 했으니까 3분의 1x에서 2를 더 해줘야지 이 왼쪽에 있는 숫자랑 똑같아진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x값 구할 수가 있겠죠. 좌변부터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해주고, 그 다음에 3분의 1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분모가 3이 있으니까 우리 요거를 간단히 해주기 위해서 3을 양변에 곱해줍시다. 그럼 모든 항마다 곱해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6x 마이너스 24는 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한 뒤에 x는 x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렇게 이항시켜가지고 동류항 계산해주면 5x는 30 이렇게 되고, x가 양변을 5로 나눠야지 나올 테니까 x는 6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어떤 수는 6이 됩니다. 83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차는 8이고 그 다음에 큰 수는 작은 수의 5배보다 4만큼 작다라고 했어요. 이때 작은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 보통은 물어보는 걸 x로 두면 된다고 했죠. 모르니까. 그러면 이 작은 수를 x라고 두면 되고, 근데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차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라는 건 큰 숫자에서 작은 걸 뺐더니 8이 됐다는 거죠. 근데 작은 숫자는 내가 지금 x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큰 숫자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 x를 가지고 표현은 할 수 있거든요. 얘를 이항시켰다고 생각하면 큰 숫자는 x 플러스 8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x 플러스 8에서 x 빼면은 8이 되니까 맞게 표현한 거겠죠. 그러면 큰 수는 x 플러스 8이고 그 다음에 작은 수는 x가 되는데, 이때 이 숫자들에 대해서 큰 수는 작은 수의 5배라고 했으니까 5x보다 4만큼 작대요. 그럼 여기서 4를 빼줘야지 큰 수랑 같아지겠죠. 그럼 좌변이 큰 수고 그 다음에 우변은 작은 수의 5배에다가 4를 뺀 거니까 양변이 같다라는 등식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방정식 풀어주면 좌변에는 x끼리 우변에는 상수항끼리 모아주고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x 구하기 위해서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x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작은 수는 정답 3이 됩니다.
83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자연수에 대해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였다 라고 했어요. 큰 수와 작은 수의 합이 38일 때 큰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 모르는 걸 보통 x라고 쓰니까 큰 수를 x라고 둡시다. 그러면 우리 832번에서도 했던 것처럼 한 숫자를 x로 두면 작은 수를, 지금 큰 수를 x로 뒀으니까 작은 수 역시 이 x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했었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큰 수와 작은 수의 합이 38이라고 했으니까 작은 수는 38에서 x를 뺀 숫자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알겠나요? 그래서 큰 수는 적으면 x라고 할 수 있고 작은 수는 38 마이너스 x가 되네요. 그리고 이 x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또 주어진 조건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대요. 그러면 우리 나눗셈 하던 것처럼 이렇게 해보면 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큰 수를 나눴다고 했으니까 작은 수로 나눈 거니까 이쪽에 적히겠죠. 그랬더니 몫이 3이고 여기에 곱한 결과가 나왔을 거고 나머지가 2였대요. 그러면 그때 이걸 가지고 등식을 어떻게 만들지? 라는 생각할 텐데 쌤이 예시를 하나 보여주면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7을 만약에 2로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러면 이 7을 만들기 위해서는 2랑 몫을 곱해준 다음에 나머지를 다시 더해주면 되죠.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도. 그러면 요건 살짝 위로 옮기고 여기에다가도 쌤이 방금 적은 대로 해주면 큰 수 x는 38 빼기 x에다가 3을 곱하고 근데 이거 다항식이니까 곱할 때 이렇게 괄호에서 곱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나머지를 더해주면 원래 숫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방정식 만들었으니까 이거만 풀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분배 법칙 이용해가지고 계산해주면 114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x는 x끼리 이항해가지고 동료한 계산까지 머릿속으로 이제 바로 해볼까요? 4x는 그 다음에 1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 4로 나누면 되니까 4, 2, 8에다가 36 되니까 9가 되겠네요. 나누면. 그래서 x는 29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큰 수는 29가 됩니다. 83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떤 수의 5배에 2를 더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어떤 수의 5배에 5를 더했대요. 그러니까 5배 한 다음에 2를 더해야 되는데 5를 더했대요. 잘못해가지고 그때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6만큼 작아졌대요. 그때 다음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1번에서 보면 어떤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어떤 수 모르니까 내가 x라고 둘게요. 보통 모르는 걸 x로 두죠. 그래서 원래 내가 하려던 계산은 어떤 수의 5배 5x에다가 2를 더하는 거. 이게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겠죠. 이번에. 근데 내가 실제로 한 건 5x에다가 5를 더했대요. 근데 얘가 이 처음 구하려고 했던 것보다 6만큼 작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식을 만들려면 5x 플러스 2보다 지금 5x 플러스 5가 6만큼 작아졌다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빼줘야지 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럼 이 등식 풀면, 이 방정식 풀면 83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떤 수의 5배에 2를 더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어떤 수의 2배에다가 5를 더했대요. 그때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6만큼 작아졌을 때 어떤 수와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 모르는 걸 보통 x로 두니까 이 어떤 수를 x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계산은 어떤 수의 5배니까 5x에다가 2를 더하려고 했어요. 이게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겠죠. 근데 내가 실제로 구한 건 어떤 수 x의 2배에다가 5를 더했대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6만큼 작아졌다라고 했으니까 등식 만들려면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에서 6만큼 빼주면 내가 잘못 구한 숫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 풀어주면 어떤 수가 나올 텐데 우변이 지금 동료한 계산 안 돼 있어서 그거 먼저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는 x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항시켜서 모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좌변은 마이너스 3x 우변은 마이너스 9 되니까 x는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수는 3이었고 처음 구하려고 했던 거 내가 어떤 수 3의 5배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5, 3, 15에다가 2를 더해서 17이 되겠네요. 83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114일 때 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모르는 거 우리 항상 x로 두니까 세 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x로 두겠습니다. 그럼 그때 연속하는 세 짝수라고 했으니까 이 짝수끼리는 2씩 차이 나죠. 그러면 제일 작은 게 x일 때 그 다음으로 큰 숫자는 x 플러스 2라고 표현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짝수 중에 가장 큰 숫자는 x 플러스 4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세 숫자의 합이 114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4를 다 더한 게 114다라고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좌변 간단히 하면 3x 플러스 6은 114 이렇게 되고 x 구하기 위해서 6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114 마이너스 6이니까 계산하면 108이 되겠죠. 그러면 x는 36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가장 작은 짝수는 36이 됩니다. 정답 3번이에요. 83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75일 때 이 세 숫자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우리 보통 x로 두니까 x라고 두면 되고 가장 큰 거. 근데 연속하는 세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게 x일 때 앞에 작은 두 숫자와는 2씩 차이 나겠죠. 그럼 x 바로 앞에 있는 홀수는 x-2,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작은 건 x-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일 큰 게 x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 거라고 표현하자면 x-2가 될 거고 제일 작은 숫자가 x에서 4만큼 빠진 거겠죠. 근데 이 세 홀수의 합이 75라고 했으니까 x-4에다가 더하기 x-2 더하기 x 한 개 75가 된다라고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좌변 간단히 하면 3x-6이 되고 그게 75니까 마이너스 6을 이항시켜서 바로 암산해보면 81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구하기 위해서 양변 3으로 나누면 27이 되겠네요. 그래서 세 홀수 중 가장 큰 수는 27이 됩니다. 83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운데 수의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30만큼 크다라고 했어요. 이때 세 자연수의 합을 물어봤죠. 그러면 지금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x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쌤은 가운데 수를 x라고 넣어볼까요?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숫자는 x-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는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제일 큰 숫자를 x로 표현하면 중간 숫자는 x-1, 제일 작은 숫자는 x-2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면 가장 작은 걸 x로 두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쌤은 여기 까만 글자로 적은 대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가운데 숫자를 x로 두고 그럼 그거보다 작은 건 x-1 그 다음 그거보다 큰 건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은 가능하겠죠. 연속한다는 건 1씩 차이 난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가운데 수의 4배가 그러면 4 곱하기 x가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30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수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것의 합보다 30만큼 크다라고 했죠. 이렇게 방정식 세워질 테고 우변 간단히 해주면 2x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구하기 위해서 2x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동류항 계산하면 2x가 될 거고 그게 30이니까 양변 2로 나눠주면 x는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근데 x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 자연수를 구해보면 가운데 숫자가 내가 x로 뒀으니까 14, 15, 16 이렇게 되겠죠. 이것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잘 더해주면 여기 먼저 더하면 29, 여기 그 다음 더하면 4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83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짝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의 3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의 2배보다 4만큼 크다라고 했어요. 이때 세 짝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 837번 문제처럼
이 문제도 연속하는 3개의 짝수가 있는데 3개 다 모르니까 3개 중에 1개를 아무거나 x로 두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면 뭐 사람마다 가장 작은 걸 x로 둘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가장 뭐 큰 걸 x로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숫자를 x로 둘 수도 있겠죠. 근데 연속하는 세 짝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까만색으로 적은 것처럼 제일 작은 숫자를 x라고 잡았다면 연속하는 짝수가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4였겠죠. 그 다음에 제일 큰 걸 x로 잡았다면 하나 작은 거는 x-2 그리고 가장 작은 거는 x-4 이렇게 표현했을 거고, 만약에 파란색처럼 가운데 있는 짝수를 x라고 잡았으면 얘보다 작은 거 x-2 그 다음에 얘보다 큰 건 x 플러스 2 이렇게 잡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가능하고 세 개 했을 때 다 똑같은 답이 나와요. 뭐 x 값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세 개의 짝수를 구했을 때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쌤은 여기 밑에 파란 색깔 글자로 적은 대로 가운데 있는 짝수를 가운데 있는 짝수를 x로 두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조건 챙겨보면 가장 큰 수의 3배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3배니까 이렇게 괄호해줘야 되죠. 이것은 나머지 두 수의 합의, 그럼 x-2와 x를 더한 것의 2배라고 했으니까 요거 자체가 지금 다항식이니까 여기다 2배 하려면 괄호를 무조건 해줘야겠죠. 요거 다 빠뜨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4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2배 한 거에다가 4만큼 더 해줘야지 이 좌변이랑 똑같아지겠죠. 그럼 방정식 세워졌고, 근데 지금 전개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양쪽을 풀어주면 요거는 지금 안에 괄호 안부터 간단히 해줘야겠다. 그쵸? 2x-2가 되고 분배하면 4x-4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쌤 다시 적지 않고 그냥 지우겠습니다. 여기 4랑 마이너스 4랑 더해져서 0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항시키고 이렇게 이항시켰을 때 좌변은 마이너스 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x는 6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3개의 연속하는 짝수 중에서 가운데 숫자를 6으로 넣기 때문에 실제 세 짝수는 4, 6,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 6, 8이 됩니다. 여기 밑줄 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83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의 자리 숫자가 3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숫자는 처음 수보다 9만큼 크다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지금 1의 자리 숫자가 3인 자연수가 있는데 내가 10의 자리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둘 겁니다. 그럼 x만 구하면 처음 자연수 구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 주어졌는지 보면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숫자래요. 그러면 30 뭘로 바뀌었다는 거죠. 1의 자리가 x가 됐고 이렇게 바꿨더니 얘가 이것보다 9만큼 크다인 거죠. 그러면 원래 숫자에서 9만큼 더하면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 바꾼 숫자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여기 39번이니까 39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39라는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가 3이기 때문에 39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숫자는 근데 30이랑 9를 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일 때는 이렇게 나열해서 적어도 39라고 읽지만 문자를 나열해서 적으면 이렇게 되면 x 곱하기 3이 돼버려서 이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릿수만큼을 숫자에다가 곱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3인 숫자는 x에다가 10을 곱한 10x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죠. 여기 위에서 10의 자리가 3이라서 30이라고 적었던 것처럼, 그럼 마찬가지로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이 숫자는 그대로 적으면 3 곱하기 x 3x가 돼버리니까 30 더하기 x라고 적어야겠죠. 1의 자리 숫자니까 1 곱하기 x는 x로 그대로 여긴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숫자는 10x 플러스 3인 거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숫자는 30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꾼 숫자가 처음 숫자보다 9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9를 더해줘야지 같은 숫자가 되겠죠.
이미 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같아지려면 이쪽에다가 더해야겠죠?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식을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좀 지우고 옮겨보면 좌변이 동류한 계산이 안 된 형태이기 때문에 10x 플러스 12라고 간단히 해주고 그 다음에 우변은 그대로 두고 x 구하기 위해서 x는 x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항시켜서 동류한 계산까지 해주면 9x는 18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x 구하기 위해서 양변 9로 나눠주면 x는 2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10의 자리 숫자를 x로 뒀기 때문에 처음 자연수는 23이 되겠네요. 839번의 정답 23입니다. 84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의 자리 숫자가 3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그때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7배보다 3만큼 작다라고 했어요. 이 자연수가 뭔지 물어봤네요. 그럼 얘도 표현을 해보면 1의 자릿수는 3이고 10의 자릿수는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이 부분을 x라고 둬야겠죠. 그럼 우리가 839번에서 쌤 설명했었는데 이 숫자는 우리가 실제 숫자라고 하면은 32 이렇게 적었을 때 여기가 30이라는 거,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3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0을 의미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30 더하기 2에 해당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쌤이 밑에 적어 놓은 형태로 적으면 x와 3 사이에 우리가 곱셈이 생략된 걸로 약속했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적어 놓으면 3 곱하기 x가 돼버려서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쌤 파란색으로 적은 것처럼 이걸 적용해서 적으면 자릿수에다가 각각의 자릿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x는 10의 자리 숫자니까 x에다가 10을 곱한 게 실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10x 플러스 3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게 처음 숫자고, 근데 얘는 각 자리 숫자의 합 x와 3을 더한 것의 7배보다 x 플러스 3 자체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괄호해서 곱해줘야 되죠. 7배보다 3만큼 작다라고 했으니까 7배에서 3만큼 뺀 거랑 이 원래 숫자가 똑같다 라고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요것만 잘 풀어주면 x 나올 거고, 일단 우변부터 정리하면 분배하고 쌤 바로 동류한 계산 해볼게요. 이거 분배하면 21 되는데 거기서 3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x끼리 이렇게 이항해서 동류한 계산하고 나면 3x, 그 다음에 우변은 15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앞에서 많이 연습했으니까 바로 그냥 적겠습니다.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x였기 때문에 처음 숫자는 53이었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84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이만큼 작은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자연수가 각 자리 숫자의 합의 3배보다 16만큼 크대요. 그때 이 자연수를 물어봤네요. 그럼 두 자리 자연수인데 지금 10의 자리 숫자도 모르고 1의 자리 숫자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모르는 걸 x로 두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x로 둬도 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를 x로 둬도 되겠네요.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쌤은 10의 자리 숫자를 x로 둬볼게요. 근데 1의 자리 숫자도 모르는데 이런 조건을 줬기 때문에 1의 자리 숫자를 x라는 문자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이만큼 작다고 했으니까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보다 이만큼 크겠죠. 그때 10의 자리 숫자가 x면 1의 자리 숫자는 x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자연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연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쌤 위에서도 41을 예시로 들면 41은 사실 40 더하기 1에 해당하는 거니까 문자를 이렇게 바로 적어 놓으면 x랑 x 플러스 2를 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자릿수를 각각 곱해서 10x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표현해야지 실제 이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3배보다 라고 했으니까 각 자리 숫자인 x와 x 플러스 2를 더한 것의 3배보다 16만큼 크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16만큼 더해주면 이 자연수와 같아지겠죠. 우리는 항상 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각 자리 숫자의 합에 해당하는 게 다항식이니까 곱할 때 괄호를 꼭 해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방정식 만들 수가 있는데 양변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동류한 계산 먼저 해주면 11x 플러스 2, 그 다음에 괄호 안부터 간단히 해주면 2x 플러스 2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을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해주면 6x 플러스 6이 될 텐데 뒤에 있는 16이랑 먼저 더해가지고 22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x는 x끼리 모으고 우변은 상수항끼리 이항시켜서 모으면 그 다음에 바로 계산해보면 11x 빼기 6x이기 때문에 5x는 그 다음에 22 빼기 2가 되니까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양변 5로 나누면 4가 되겠네요. 근데 내가 10의 자리 숫자를 x로 뒀기 때문에 10의 자리 숫자는 4고 그 다음에 걔보다 이만큼 큰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니까 1의 자리 숫자는 6이 돼서 처음에 이 자연수는 46이었겠네요. 84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12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대요. 이 자연수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있을 때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대요. 그때 처음 자연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 두 자리 자연수가 있었는데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 모두 모르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모르니까 미지수 x라고 두면 되고, 그럼 이렇게 두는 사람도 있고 1의 자리를 x라고 두는 사람도 있겠죠. 뭐 어느 것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쌤은 이렇게 둬볼게요. 10의 자리 숫자를 x로 두고 그럼 1의 자리 숫자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이런 조건을 주는 거예요.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라고. 그러면 두 개 합쳐서 12가 돼야 되니까 1의 자리 숫자는 x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죠. 12에서 x만큼을 빼면 1의 자리 숫자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미지수 가지고 각각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12-x가 됐을 거고 1의 자리 숫자가 x가 됐겠죠. 그럼 이 숫자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얘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 수에다가 18만큼 더하면 두 개 같아지겠다. 그쵸? 바꾼 숫자가 18만큼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같아진다를 가지고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데 우리가 위에서 문제 풀면서 많이 연습했겠지만 x 12-x 이렇게 적으면 두 개를 곱하는 걸로 해석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 이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 자리 숫자에다가 각 자리의 단위를 곱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10의 자리 숫자면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숫자면 1을 곱해서 더해가지고 연결해서 나타내기로 했었죠. 그래서 처음 숫자는 10x 더하기 12-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바꾼 숫자는 이 자릿수에다가 10을 곱해야 되니까 주의할 점은 괄호해서 곱해야겠죠. 이렇게 될 텐데 바꾼 숫자가 18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같아지려면 처음 숫자에다가 18만큼 더 해줘야겠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18을 어디에 더하는지 헷갈리는 친구들 많은데 쌤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같아질까를 생각하면서 등식을 세워야 돼요. 그럼 얘도 각각 좌변과 우변 동류항 계산해서 간단히 해주면 9x 플러스 30은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해가지고 동류항 계산까지 하면 120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끼리 상수항끼리 이항시켜서 모으면 18x는 9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가 양변 18로 나누면 5가 되겠죠. 그러면 10의 자리를 쌤은 x로 뒀기 때문에 10의 자리가 5고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12에서 5를 뺀 거니까 처음 자연수는 57이 나오네요. 84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합은 58세이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했어요. 현재 아들의 나이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보통 모르는 걸 우리 x로 두니까 현재 아들의 나이는 x라고 두면 되겠고 그럼 아버지의 나이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준 조건이 현재 아버지와 아들 나이의 합이 58세라고 했어요. 그럼 아들이 x살이면 그 다음에 아버지는 58 빼기 x에 해당하겠죠. 나이가. 그 다음에 아들은 x.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이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10년 후. 그럼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지금 이 나이에서 10살만큼 많아진 거니까 10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0 더하면 68-x가 될 거고 아들 나이는 x에다가 10 더한 x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10년 뒤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힌트를 줬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대요. 그러면 아들 나이에다가 2배 한 게 아버지 나이랑 같다라고 등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아들의 10년 뒤 나이가 다 항식이기 때문에 2를 곱할 때는 괄호 해줘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분배해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x끼리 모아가지고 이항에서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고, 상수항끼리 이항시켜서 모아가지고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음수끼리 나누는 거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48 나누기 3 하면 16이 되겠죠. 그래서 쌤이 아들의 현재 나이를 x로 뒀기 때문에 현재 아들의 나이는 16살이 되겠네요. 16세 이렇게 적어도 되고, 지금 문제에서 몇 세 이렇게 적었으니까 쌤도 이렇게 적겠습니다. 현재 아들의 나이는 16세입니다. 84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가 24살, 24세이고 5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보다 4세 더 많아진다고 했어요.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뭐 조건이 많지만 일단 모르겠는 거 X로 두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죠. 그래서 모르는 거 X로 현재 아버지 나이를 X세로 두겠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현재 X고 나이가, 그 다음에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가 24세, 24살 차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서 아들은 24만큼 뺀 게 아들 나이가 되겠죠. 현재.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둘 다 5살씩 먹었겠죠. 그러면은 아빠는 X 플러스 5세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아들 나이는 이 X-24에다가 5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9세 이렇게 됐겠죠.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 나이에 대한 조건을 줬기 때문에 5년 후 아버지의 나이가 얘가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4세가 더 많아진대요. 그럼 우리가 등식 세우면 아버지의 나이는 5년 뒤에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당식에다가 2배 해주니까 괄호 꼭 적어야 되죠. 이것보다 4살 더 많아야지 두 개 같아진대요. 그럼 이렇게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그러고 우변 정리해주면 2x, 그 다음에 이거 분배한 다음에 동류항 계산까지 하면 마이너스 38에다가 4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끼리 모으고 상수항끼리 모아서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x는 39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알고 싶은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뒀기 때문에 현재 아버지 나이는 39살이 되겠네요. 84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현재 형은 통장에 3만 원이 있고 동생은 통장에 15,000원이 예금되어 있대요. 형은 매달 500원씩 예금할 거고 동생은 매달 3,000원씩 예금한대요.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개월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항상 모르는 거 X로 두는 거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몇 개월 뒤에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 3배가 되는지 모르니까 X 개월 후 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X 개월 후에 돈이 형의 3배가 동생 돈이 돼야 되니까 X 개월 후에 각각이 지금 형이랑 동생이 얼마만큼 예금되어 있는지를 X를 가지고 표현해 봅시다. 형은 X 개월 뒤에 일단 3만 원 있고 그 다음에 500원씩 X 개월 동안 넣을 거니까 500 곱하기 X를 한 만큼 돈이 추가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 500원 넣으면 500원이고 2달 넣으면 1,000원이고 3달 넣으면 1,500원이고 이런 식으로 개월수랑 한 달에 넣는 돈을 곱해야 되니까, 그럼 형은 이만큼 될 거고 동생은 처음에 15,000원이 있었는데 3,000원씩 넣는다고 했으니까 3,000X만큼이 더해졌겠죠. 근데 그때 동생의 예금액이 형 예금액의 3배라고 했으니까 두 개 같아지려면 형한테다가 3배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등식 만들어지겠죠. 이거 풀면은 X 구할 수 있을 거고, 일단 전개부터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5,000 더하기 3,000X, 그 다음에 항상 하던 대로 X는 X끼리 상수항끼리 모으면 마이너스 1,500X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5,000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양변을 마이너스 1,500으로 나눠주면, 우리 이거 조금 복잡하니까 100씩 양변에 먼저 나눠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750을 마이너스 15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일단 플러스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만큼 곱해주면 되나?
지금 6, 5만큼? 5만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750을 아이고 750을 마이너스 15로 나눠야 되니까 50이 나오겠네요. x는 잘 나누면. 그래서 50개월 후에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3배가 되겠습니다. 84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현재 언니와 동생의 예금액은 각각 74,000원, 32,000원인데 언니는 매달 5,000원씩 넣고 그 다음 동생은 매달 X원씩 예금한다면 10개월 후에 언니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2배가 된대요. 그때 X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10개월 뒤에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0개월 뒤에 각각 언니랑 동생이 얼마씩 예금해 놓은 상태인지 표현해 봅시다. 언니는 지금 74,000원이 있는데 매달 5,000원씩 10개월 동안 넣는 거니까 5만원 더 넣은 상태겠죠? 그리고 이렇게 언니고 동생은 32,000원이 있는데 매달 X원씩 10개월 동안 넣는 거니까 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만약에 1,000원씩 3달 넣었다 이러면은 1000 곱하기 3 이렇게 하니까 X원씩 10개월 동안 넣었으니까 X랑 10을 곱해야겠죠. 그러면은 10X만큼 더 넣었을 거예요. 이때 언니 예금액이 동생의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두 개 같아지려면 동생 예금액에다가 2배 해줘야지 등식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좌변부터 간단히 해보면 124,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배하면 64,000 더하기 20x 이렇게 될 거고 x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변에다가 놓죠. 그래서 이항시키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우변에 모아가지고 이항시켜서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6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양변 마이너스 2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x는 3,0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동생은 3,000원씩 10개월 넣었을 때 10개월 후에 언니 예금액이 동생 예금액의 2배가 되겠네요. x의 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3,000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답. 84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한 개에 700원인 과자와 한 개에 500원인 아이스크림을 합해서 모두 10개를 샀고 7,000원을 냈더니 800원을 거슬러 줬대요. 이때 과자를 몇 개 샀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과자 몇 개 샀는지 물어봤으니까 과자를 우리가 X개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랑 합쳐가지고 10개 샀다고 했으니까 과자를 X개 샀으면 아이스크림은 10 빼기 X개만큼 샀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돈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한 개 과자는 700원이고 아이스크림은 한 개 500원이고 그리고 둘이 합쳐가지고 사는데 7,000원 냈더니 800원 거슬러 줬대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총 6,200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등식 만들어 볼게요. 한 개 700원이니까 X개 샀으면 두 개 곱한 700X원을 내야겠죠. 과자 가격.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은 한 개 500원이니까 한 개당 가격에다가 개수인 10 마이너스 X를 곱한 게 아이스크림 가격이 되겠죠. 그거 두 개 합친 게 6,200원이란 얘기죠. 요것도 다항식이기 때문에 괄호 꼭 해주는 거 잊지 말고 그러면 좌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좌변에서 x끼리 동류항 계산해주면 200x 되고 그 다음에 5,000은 우변으로 이항해가지고 계산하면 1,200 이렇게 되죠. 양변 200으로 나누면 x는 6이 되겠네요. 그러면 과자는 6개 산 게 되겠죠. 84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농장에 개와 닭을 합하여 모두 12마리가 있다고 했어요. 다리수의 합이 36개일 때 개가 모두 몇 마리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모르는 거 x로 두기. 개가 몇 마리인지 모르니까 개가 x마리라고 두고 그러면 개랑 닭을 합쳐서 12마리라고 했기 때문에 개가 x마리일 때 닭은 12에서 x만큼 뺀 개수만큼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다리의 합이 지금 36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 숫자 합 가지고 등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개는 다리가 한 마리당 4개니까 개 전체 강아지 개의 다리 숫자는 4 곱하기 x가 돼서 4x일 거예요. 그 다음에 닭은 다리가 2개니까 전체 닭의 다리 숫자는 마리수 곱하기 2가 되겠죠. 여기서 또 괄호하는 거 주의하고 그렇게 합쳤더니 36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방정식 만들어질 거고
좌변에 괄호 풀어가지고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끼리는 동료한 계산하고 24는 우변으로 이항시켜가지고 동료한 계산해주면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 2로 나누면 x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개가 몇 마리인지 x로 뒀기 때문에 개는 6마리가 되겠네요. 84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철수는 3,000원을 가지고 있고 영희는 2,000원을 가지고 있대요. 철수가 공책 2권을 사고 영희는 같은 공책 1권과 300원짜리 지우개를 1개 사면 남는 돈이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이때 공책 1권의 가격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지금 모르는 거 보통 x로 두니까 미지수 먼저 정하기, 공책 1권의 가격을 x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로 준 게 지금 둘이 뭐 철수는 이렇게 사고 영희는 저렇게 사고 했더니 남는 돈이 서로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방정식 만들어야 되니까 등식을 세워줘야 되죠. 그러면 철수가 사고 나서 남는 돈을 x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영희가 공책이랑 지우개 사고 나서 남는 돈을 x로 표현하고, 그거 두 개가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철수부터 표현해보면 철수는 일단 3,000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x1인 공책 2권을 샀죠. 그러면 공책 2권의 가격은 2x가 되고 그만큼 뺀 돈이 남았겠죠. 그 다음에 영희는 2,000원 가지고 있었는데 공책 1권 샀으니까 빼기 x, 그 다음에 지우개도 하나 샀는데 300원짜리라고 했으니까 빼기 300, 한 개 남은 돈이 되겠죠. 그러면 이 철수의 남은 돈 3,000 마이너스 2x와 영희의 남은 돈 2,00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00이 같다라는 거니까 이 방정식 풀어주면 공책 1권의 가격 x 나오겠죠. 그러면 좌변은 일단 그대로 두고 쌤 요거 지우고 다시 적어볼게요. 2,000이랑 300 빼면 되니까 1,70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x끼리 이항시켜서 동류항 계산해주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항시켜서 동류항 계산해주면 쌤 전에는 쭉 적었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바로 동류항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x는 1,300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책 1권은 1,300원이었습니다. 85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장미와 백합이 섞인 꽃바구니를 만들려고 한대요. 장미는 한 송이에 500원이고 백합은 한 송이에 700원으로 두 꽃을 합쳐서 15송이를 사가지고 1,500원짜리 바구니에 담았더니 10,000원이 됐대요. 그때 각각 몇 송이씩 샀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장미 몇 송이 샀는지도 모르고 백합 몇 송이 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미지수는 일반적으로 하나만 둬야 되니까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뭐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x로 두면 되겠죠. 그럼 쌤 장미를 x로 두겠습니다. 장미 x개 x송이, 그 다음에 백합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여기서 힌트를 준 게 두 개 합쳐가지고 15송이 샀다고 했으니까 장미가 x송이라면 백합은 15 마이너스 x송이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돈에 관련된 정보를 줬으니까 이만큼 담고 장미랑 백합을 이만큼 담고 그 다음에 1,500원짜리 바구니 담았더니 10,000원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장미 가격, 백합 가격, 바구니 가격을 합친 게 10,000원이다 라고 등식 세우면 되겠죠. 그럼 우변에는 10,000원 이렇게 올 거고 좌변에 어떤 게 와야 되는지 따져봅시다. 장미가 x송인데 한 송이에 5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장미 사는데 드는 돈은 500x겠죠. 우리 개당 가격이랑 개수를 곱해주면은 전체 가격이 되니까 장미는 그래서 500x만큼 가격이고 백합은 한 송이에 700원이니까 700원 곱하기 개수 15-x를 해줘야겠죠. 이때 괄호 주의하고 그 다음에 바구니 가격도 내야 돼요. 1,500원 이렇게 했더니 10,000원 됐다고 했죠. 그럼 요거 풀면 되는데 근데 쌤이 좀 이 숫자가 좀 커가지고 복잡해서 우리 등식에서는 등식이 성립하면 양변의 같은 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이 여전히 성립한다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지금 모든 항마다 몇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0씩 나눠줄 거예요. 그럼 숫자가 좀 간단해지겠죠. 그러면 5x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건 이미 곱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한 번만 나누면 되겠죠. 더하기 7에다가 15-x 그 다음에 그리고 모든 항마다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100으로 같은 숫자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좌변에 전개 안 된 부분 해주면 105-7x 더하기 15는 100 이렇게 될 거고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20은 100이니까 마이너스 2x는 이 항에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러면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10이 되네요. 그래서 장미는 10송이 산 거고, 그 다음에 백합은 두 개 합쳐서 15송이라고 했기 때문에 백합은 5송이 산 게 되겠네요. 85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4cm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xcm 줄여가지고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사각형의 넓이보다 32제곱cm만큼 줄었대요. 이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등식을 항상 만들어야 되는데 x를 미지수 보통 처음 정하는데 이런 활용 문제에서 x를 문제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x라고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 가지고 어떤 게 같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등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조건을 보면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정사각형 넓이보다 32만큼 줄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이렇게 등식 세우면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12가 돼서 144제곱cm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는 32제곱cm만큼 줄었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는 144에서 32를 뺀 112제곱cm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x 가지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등식 만들면 방정식 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넓이를 보면 처음에 12였는데 가로는 4cm 늘렸대요. 그러면 가로는 16cm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세로는 xcm 줄였다고 했으니까 12에서 x를 뺀 만큼이 됐겠죠. 그럼 이 넓이를 우리가 문자 가지고 표현해보면 16 곱하기 12 마이너스 x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니까. 근데 걔가 112제곱cm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방정식 만들어졌고, 이것만 풀면은 x값 나오겠죠. 이쪽에다 풀어보면 16이랑 12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쪽에다가 곱해볼까요? 192가 나오네요. 192 빼기 16x는 112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16x는 상수함끼리 이항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변 x 구하려면 양변 마이너스 16으로 나누면 되니까 x는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x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는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5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윗변의 길이가 3cm고 아랫변이 7cm, 높이가 6cm인 사다리꼴에서 아랫변의 길이를 x만큼 늘리고 그랬더니 넓이가 처음 넓이보다 6제곱cm만큼 늘어났대요. 그때 x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x값이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정해줬기 때문에 미지수를 우리가 둘 필요는 없고, 그러면 지금 원래 있던 사다리꼴에서 길이를 막 조절해가지고 새로운 사다리꼴을 만들었죠. 근데 그 넓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 만들어진 사다리꼴의 넓이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 등식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윗변이 3cm였는데 윗변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 아랫변은 7cm였는데 아랫변 길이를 xcm만큼 늘렸다고 했죠. 그러면 윗변은 이렇게 사다리꼴 하나 그려보면, 아이고 너무 찌그러졌나? 윗변은 3cm고 아랫변은 7cm인데 아랫변을 늘렸다고 했으니까 7 플러스 x만큼 됐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6cm로 일정하고, 그럼 이 넓이가 처음 넓이보다 6제곱cm만큼 늘어났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니까, 왜냐면 처음 넓이 아직 안 구했으니까 처음 넓이부터 구해보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10이죠. 거기다가 높이 곱하고 2로 나누면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로 바로 적은 겁니다. 그럼 처음 사다리꼴은 30이었던 거예요. 30제곱cm. 근데 걔보다 6제곱cm만큼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이 새로 만들어진 애는 36제곱cm라는 거죠. 넓이가. 그러면 넓이를 x를 가지고 표현하면 3 더하기 7 플러스 x, 이게 윗변 아랫변 더한 거죠. 여기에다가 높이 곱해야 되니까 괄호를 꼭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 이거 곱하기로 바로 바꿉시다. 역수취해서. 그럼 이게 36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좌변 간단히 하려고 보니까 지금 이 세 개가 다 곱으로 연결돼 있죠. 그럼 곱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이 6이랑 2분의 1을 먼저 곱해도 되겠죠. 약분하면 3이 되고 괄호 안 간단히 하면 10 플러스 x,
4가 36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 좌변 전개해가지고 간단히 하면 30 플러스 3x는 36 이렇게 되고 3x는 이 양에서 정리하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랫변의 길이를 얼마나 늘렸는지가 x니까 x는 2가 되겠네요. 85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44m이고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3배보다 2m 짧은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장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수영장의 가로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수영장이 일단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물어보는 걸 x라고 두죠.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세로의 길이도 모르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도 이 x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 길이의 3배보다 2m 짧다 이렇게 줬죠. 그러면 우리가 세로를 알아야지 가로를 그 문자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조금 쉬운 거고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가로를 x로 잡아버리면 세로는 가로보다 세로에다가 지금 3배하고 2m 짧은 게 가로가 되는 거니까 가로를 x라고 두면 세로를 이 문자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하면 일단은 x에다가 2를 더해주고 왜냐면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로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답을 구하기 편한 거를 x라고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로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주의해야 될 거는 x 값 구했다고 답 구한 게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 길이의 3배보다 2m 짧다고 했기 때문에 x의 3배인 3x보다 2m 짧은 거니까 빼기 2 해주면은 그게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내가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같은지를 식으로 나타내야겠죠. 근데 둘레의 길이가 44m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랑 세로를 한 번씩 더한 건 44m의 절반인 22m가 되겠죠. 그러면 가로인 3x-2랑 세로인 x를 더하면 22가 된다라고 방정식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 간단히 하면 4x-2가 되는데 마이너스 2는 바로 우변으로 이항해가지고 동류항 계산해주면 24가 되죠. 그리고 양변 x 구하기 위해서 4로 나누면 x는 6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이제 답이 6이다 라고 적으면 안 되고 가로의 길이는 문제에서 3x 빼기 2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 구하면 3, 6, 18에다가 2를 빼는 거니까 16m가 되겠네요. 그래서 쌤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말고 x로 잡으면 여기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니까. 그래서 뭐 방식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물어보는 거 말고 x로 잡은 경우에는 답을 잘 구해놓고 이제 틀리지 않도록 좀 마지막까지 집중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6m입니다. 85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20m고 세로의 길이가 15m인 직사각형 모양 땅에 가로로 폭이 2m인 직선 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로로는 폭이 xm인 직선 도로를 만들었대요. 여기 가로로는 폭이 2m인 직선 도로 만들고 세로로는 폭이 xm인 직선 도로 이렇게 만든 거죠. 이때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221제곱미터일 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푸는 방법이 다양할 텐데 이제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여기 결국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여기 다 따로 구해가지고 더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직사각형들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일일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도 못할 뿐더러 계산이 좀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내면 결국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4조각의 직사각형을 이렇게 싹 모았다고 생각할게요. 요 길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싹 모았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작은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거는 다 색칠되어 있는 직사각형이겠죠. 비슷한 색깔로 찾아가지고 색칠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가로랑 세로
x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땅의 넓이가 221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이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221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로부터 표현해보면 내가 폭이 x에 해당하는데 이 폭을 싹 없애고 합친 거니까 20m에서 xm만큼 빠진 거겠죠. 그 다음 세로는 15m에서 이 폭을 제거했으니까 2m만큼 빠진 거여서 13m가 되겠죠. 지금 단위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 구하려면 방정식, 등식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13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방정식. 대신에 또 주의할 점은 가로가 지금 다항식이기 때문에 곱할 때 괄호 필수로 해줘야 되죠. 요거 풀면은 x 나오겠다, 그쵸? 그러면 먼저 분배해가지고 정리하면 260-13x는 221이고, 좌변에는 x 항만 남기고 우변에는 상수한끼리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9가 되네요. 그러면 양변 마이너스 13으로 나누면 x 나오겠다, 그쵸? 그럼 x는 3이 돼서 정답 3이네요. x값 구하라고 했으니까.